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민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무겁지만 우리네 인생이 걸린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지금 당장 하던 일을 잠시 멈추시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본인의 발목 안쪽, 복사뼈 바로 윗부분을 꾹 한번 눌러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세고 손을 떼보세요. 어떠신가요? 눌린 자리가 금방 다시 탱탱하게 올라오나요? 아니면 움푹 파인 채로 한참 동안 그대로 있나요? 만약 그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사라지지 않는다면 오늘 제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동아줄이 될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매일 아침 공원도 한 바퀴씩 도니까 건강해. 저를 찾아오셨던 67살의 김모 어르신도 딱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짐되기 싫다며 누구보다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셨던 분이죠.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견과류가 노화 방지에 좋다는 말을 듣고 그날부터 아몬드 한 줌, 캐슈넛 한 줌을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건강검진 결과표를 받아들고 어르신은 사색이 되어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콩팥 건강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1.5까지 치솟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상 수치를 훌쩍 넘긴 콩팥 기능이 위험하다는 적신호였습니다. 어르신은 억울해하시며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먹었는데 왜 제 콩팥이 망가진 겁니까? 견과류가 독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뼈아픈 진실을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슈퍼푸드라고 맹신하며 먹었던 그 고소한 견과류가 60대 이상의 특정 분들에게는 콩팥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망가뜨리는 조용한 암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 성인 9명 중 1명은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습니다. 남성은 12명 중 1명, 여성은 10명 중 1명꼴입니다. 지하철 한 칸에 타고 있는 사람 중 적어도 대여섯 명은 콩팥이 병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공포스러운 건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기능이 30% 아니 20%까지 떨어져도 비명 한번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버티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비로소 몸이 붓고 숨이 차오르며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평생 투석기계에 몸을 연결하고 살아야 하거나 자식들에게 신장 이식을 부탁해야 하는 가슴 아픈 상황이 벌어집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모든 견과류를 다 갖다 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확실하게 교통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견과류는 여러분의 콩팥을 찌르는 칼이 되지만 어떤 견과류는 죽어가는 콩팥을 살리는 명약이 됩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100세까지 네 발로 걸어다니며 건강하게 사는 열쇠입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건강검진표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1.3 이상이거나 소변에 거품이 많이 인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 견과류는 오늘 당장 식탁에서 치우셔야 합니다. 이건 권유가 아니라 의사로서 드리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첫 번째 범인, 바로 캐슈넛입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시죠. 하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캐슈넛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칼륨과 인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콩팥은 거대한 댐의 수문과 같습니다. 몸속에 칼륨이 너무 많으면 수문을 열어 내보내고 부족하면 닫아서 지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콩팥이 늙으면 이 수문이 녹슬고 고장나 버립니다. 문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칼륨 폭탄인 캐시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빠져나가지 못한 칼륨이 피 속에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손발이 저리고 근육에 힘이 빠지는 정도지만 심해지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오고 최악의 경우 예고도 없이 심장이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자다가 돌연사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견과류는 아몬드입니다. 특히 신장 결석, 요로 결석을 한 번이라도 앓으셨던 분이라면 아몬드는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아몬드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견과류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구운 아몬드 100g에는
무려 469mg의 옥살산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몸속에 들어가면 칼슘과 만나서 딱딱하고 뾰족한 칼슘 옥살산 결석을 만듭니다. 상상해보세요. 부드러운 콩팥과 요관 내벽을 이 뾰족한 돌들이 긁고 지나가는 겁니다. 극심한 통증은 물론이고 이 상처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서 콩팥 기능은 급격히 추락합니다. 실제로 하루에 아몬드를 한 봉지씩 간식으로 드시던 환자분의 콩팥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미세한 유리조각 같은 결정체들이 콩팥 조직 곳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모래가 잔뜩 들어간 기계처럼 콩팥이 삐걱거리며 망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물이라도 많이 드시면 좀 낫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밤에 화장실 가기 귀찮다고 물도 잘 안 드시잖아요. 수분 부족의 아몬드 섭취. 이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세 번째, 피스타치오와 땅콩입니다. 엄밀히 말해 땅콩은 견과류가 아니라 콩류지만 우리는 늘 심심풀이로 식탁 위에 두고 먹습니다. 문제는 시중에서 파는 대부분의 피스타치오와 땅콩이 소금 범벅이라는 겁니다. 콩팥이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가 고혈압과 짠 음식입니다. 소금기가 잔뜩 묻은 땅콩을 먹으면 혈압이 오르고 콩팥의 사구체라는 미세한 혈관 덩어리들이 압력을 받아 터져나갑니다. 게다가 땅콩은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에 오염되기도 쉬워서 면역력이 떨어진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간과 콩팥 모두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럼 도대체 뭘 먹으란 말입니까? 입이 심심해 죽겠는데 아무것도 먹지 말까요? 아마 지금쯤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나빠진 콩팥을 다시 되살려내는 기적 같은 일명 신장 구원 투수라고 불리는 견과류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마카다미아입니다. 콩팥이 조금이라도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지금 당장 찬장에 있는 아몬드와 캐슈넛을 꺼내서 마카다미아로 교체하십시오. 왜 마카다미아일까요? 흔히 견과류의 황제라고 불리지만 신장 환자에게는 황제가 아니라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칼륨과 인 함량이 다른 견과류에 비해 현저하게 낮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캐슈넛이나 아몬드와 비교하면 절반, 아니 그 이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의 지친 콩팥이 칼륨을 걸러내느라 땀 뻘뻘 흘리며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콩팥에게 휴식을 주는 셈이죠. 하지만 마카다미아의 증가는 단순히 안전하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카다미아에는 팔미톨레산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콩팥 속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염증 반응을 잡아줍니다. 콩팥이 나빠지는 과정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콩팥 내부에서 끊임없이 작은 불꽃처럼 염증이 일어나고 세포가 타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카다미아의 팔미톨레산이 이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염증 수치를 낮춰서 콩팥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막을 씌워주는 겁니다. 당뇨병이 있어서 콩팥 합병증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도 이보다 좋은 간식은 없습니다. 건강한 지방 성분이 혈당이 급격히 튀어오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 통을 다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딱 10알에서 15알, 무게로는 약 30g 이내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약도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되듯이 마카다미아도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져서 체중이 늘 수 있으니 적정량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기적의 견과류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호두입니다. 호두는 흔한 거잖아 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호두는 식물성 오메가3가 들어있는 유일무이한 견과류입니다. 등 푸른 생선에 오메가3가 많다는 건 다들 아시죠?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는 그 성분입니다. 그런데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가 생선 못지않게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콩팥에 왜 중요하냐면 콩팥과 심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형제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심신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장이 나빠지면 콩팥이 따라 나빠지고 콩팥이 망가지면 심장도 같이 멈춘다는 뜻입니다. 호두의 오메가3 성분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 벽에 낀 기름때를 벗겨내어 피가 콩팥으로 막힘없이 술술 흘러들어가게 도와줍니다. 콩팥 안에는 미세한 실핏줄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 혈관들이 건강해야 노폐물을 잘 걸러낼 수 있는데 호두가 바로 이 혈관들을 탱탱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2021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의학 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호두를 매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심장이 튼튼해지니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콩팥 기능도 보존되는 선순환이 일어난 겁니다. 하루에 딱 6알에서 7알, 반쪽짜리 호두 조각으로는 1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여러분의 콩팥 혈관을 지키는 방패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과 함께 드시거나 샐러드에 부숴 넣어서 드시면 흡수율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낯설 수도 있는 아마씨입니다. 하지만 이 아마씨를 드실 때는 정말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규칙을 어기면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습니다. 바로 물과 함께 섭취하라는 것입니다. 아마씨 한 큰술에 물 250ml, 종이컵으로 2컵 정도가 황금 비율입니다. 왜 물이 꼭 필요할까요? 아마씨는 그 자체가 거대한 식이섬유 폭탄이기 때문입니다. 본체 성분의 30%가 식이섬유인데 이 녀석들이 몸속에 들어가면 물을 쫙 빨아들여서 젤리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이 끈적끈적한 젤 성분이 장 속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콩팥이 미처 걸러내지 못한 독소와 노폐물을 자석처럼 착착 달라붙게 만듭니다. 그리고 대변을 통해 몸 밖으로 시원하게 배출해버립니다. 콩팥이 해야 할 일을 장에서 대신 처리해주는 아주 고마운 조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 아마씨만 씹어 드시면 장 속의 수분을 다 뺏어가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변비가 생기고 배가 빵빵해져서 오히려 독소가 몸 안에 갇히는 역효과가 납니다. 그러니 꼭 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밤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밤도 견과류니까 신장에 안 좋겠지? 라고 생각해서 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밤은 아몬드나 시금치처럼 결석을 만드는 옥살산 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밤의 주성분은 전분, 즉 탄수화물입니다. 만약 당뇨병 때문에 콩팥이 나빠지신 분, 즉 당뇨병성 신증 환자분이라면 밤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끈적해진 피가 콩팥의 미세 혈관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당뇨가 없고 결석만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간식으로 밤을 선호할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제 견과류만 바꾸면 내 콩팥은 안전하겠구나 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견과류보다 100배, 1000배 더 무서운 여러분의 콩팥을 실시간으로 파괴하고 있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혹시 지금 무릎이 아프다고, 허리가 쑤신다고 습관적으로 드시는 약이 있으신가요? 약국에서 쉽게 사 먹는 소염 진통제, 예를 들어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약들 말입니다. 우리 콩팥은 혈액이 풍부하게 흘러야 숨을 쉽니다. 그런데 이 진통제들은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피가 통하지 않게 목을 졸라버립니다. 말 그대로 콩팥을 질식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멀쩡하던 분이 독한 감기약이나 관절통 약을 며칠 달아먹고 급성 콩팥 부전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크레아틴인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통증이 있어도 의사와 상의해서 콩팥에 영향이 적은 진통제를 골라 드셔야 합니다. 남들 다 먹는 약인데 뭐 어때? 하다가 평생 투석실을 오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콩팥을 망치는 최악의 견과류와 죽어가는 콩팥을 살리는 최고의 견과류, 그리고 숨겨진 복병인 진통제 이야기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내일부터 어떻게 먹어야 할지 막막하시죠? 선생님, 그래서 아침에는 뭘 먹고 점심에는 뭘 먹으라는 겁니까? 한 번에 다 섞어 먹어도 되나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김 어르신도 저에게 똑같이 물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 어르신께 직접 짜드렸던
콩팥 소생 하루 식단표가 있습니다. 아침 눈 뜨자마자 해야 할 일부터 잠들기 전 습관까지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되는 아주 구체적인 실행법입니다. 이 루틴을 따르고 나서 김 어르신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다음 내용에서 그 놀라운 결과와 실천법을 공개합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김 어르신께서 수첩을 꺼내 받아 적으셨던 그 콩팥 소생 하루 일과표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흡수율과 독소 배출 능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물 한 잔과 함께 호두를 드십시오. 빈속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호두 반쪽짜리 6개에서 7개를 꼭꼭 씹어 드신 후 미지근한 물 250ml를 천천히 마십니다. 밤새 우리 몸은 수분이 빠져나가 콩팥이 바짝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들어가는 호두의 좋은 지방산과 충분한 물은 마치 말라버린 논바닥에 물을 대주는 것과 같습니다. 콩팥의 혈류를 깨우고 밤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리는 시동을 거는 겁니다. 둘째,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면 아마씨 한 큰술을 드실 차례입니다. 밥에 뿌려 드셔도 좋고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이때도 반드시 물 250ml를 함께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식사 후에 아마씨를 먹는 이유는 아마씨의 식이섬유가 음식물과 섞여 장으로 내려가면서 식사로 섭취한 나트륨이나 유해 물질들을 스펀지처럼 흡착하기 때문입니다. 내 몸에 독이 퍼지기 전에 장에서 미리 처단해 버리는 것이죠. 셋째, 오후 서너 시쯤 출출할 때는 마카다미아를 열알 정도 드십시오. 이때가 몸이 당을 필요로 하는 시간인데 빵이나 떡 대신 마카다미아를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고 포만감을 줍니다. 저녁 과식을 예방해서 콩팥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여러 종류를 한 주먹에 섞어 드시지 마십시오. 흔히 파는 하루견과 봉지들을 보면 베리류, 아몬드, 호두가 다 섞여 있죠. 선하긴 하지만 콩팥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견과류에 들어있는 미량의 칼륨과 인이 합쳐지면 생각보다 수치가 확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호두, 내일은 마카다미아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종류씩만 드시거나 제가 알려드린 시간표대로 나누어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궁금해하실 질문 몇 가지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입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1.1로 정상이라는데요. 그래도 조심해야 합니까? 네.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근육이 적고 마르신 어르신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는 근육에서 나오는 노폐물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없는 분들은 콩팥 기능이 반토막이 나 있어도 수치는 정상처럼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짜 정상이라고 합니다. 만약 60살이 넘으셨고 팔다리가 가늘다면 혈액 검사를 하실 때 의사 선생님께 시스타틴 C 검사도 같이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십시오. 이 검사는 근육량에 상관없이 콩팥 기능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정상이라고 믿고 있다가 뒤통수 맞지 않으려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미 수치가 1.8까지 올랐는데 지금 식습관을 바꾼다고 소용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이 있지만 관리를 잘하면 남은 기능을 최대한 보존해서 투석 시기를 10년, 20년 늦추거나 평생 투석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치가 1.5를 넘으신 분들은 반드시 대학병원 신장내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 마시는 양을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투석을 안 하시는 분이라면 보통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충분한 수분 섭취가 독소를 빼는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미 투석 중이시라면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오히려 폐에 물이 차게 만들어 위험할 수 있으니 철저하게 의사 지시를 따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사 받기 전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콩팥 수치 검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검사 전날 저녁에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색 고기를 피하십시오. 고기 단백질이 대사되면서 일시적으로 크레아티닌 수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또 검사 전날 무리한 등산이나 헬스 같은 격한 운동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육을 많이 쓰면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평소처럼 편안하게 생활하시고
검사를 받아야 진짜 내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처방을 따랐던 김 어르신은 6개월 뒤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지만 김 어르신은 정말 독하게 지키셨습니다. 좋아하던 아몬드 초콜릿과 믹스 커피를 끊고 제가 말씀드린 호두와 마카다미아 루틴을 하루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물병을 항상 끼고 다니며 시간마다 물을 드셨죠. 6개월 뒤 진료실 모니터에 뜬 결과는 저조차도 놀라웠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1.5에서 1.1로 뚝 떨어져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더 중요한 건 콩팥의 여과율, 즉 콩팥이 실제로 일하는 능력이 71점에서 85점으로 껑충 뛰었다는 겁니다.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어르신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선생님, 이제 손주 녀석 업어줘도 되겠습니까? 이번 가을에는 가족들하고 단풍 구경도 갈 수 있겠네요. 어르신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콩팥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장기 하나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일입니다. 투석실 침대에 누워 일주일에 3번씩 4시간 동안 피를 걸러내는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혹시 구석에 묵은 아몬드 봉지나 술안주로 드시던 짭짤한 땅콩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그 몇만 원어치 견과류보다 여러분의 콩팥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억만금보다 더 귀합니다. 나중에 먹지 뭐 하고 남겨두면 언젠가 무심코 또 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치우는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뒤 건강을 결정합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산삼을 찾아 먹는 게 아니라 매일 내 입으로 들어가는 사소한 것들을 챙기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늙고 병들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발로 걷고 맛있는 것을 즐기고 웃으며 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다시 힘차게 뛸 수 있도록 저 김민수가 언제나 곁에서 바른 정보와 따뜻한 조언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해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